네, 항상 정확한 시선으로 급등 수익을 내는 주식 천왕의 매매 기법 알아보는 특강 이번 시간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머큐리 50%, RFHIC로 40%나 급등 수익을 냈던 우리 주식 천왕 위원회 어떤 기법이 있는지 또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비장의 무기 이 비법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캔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캔들의 그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지만 많은 캔들들을 너무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외우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좀 핵심적인 변곡점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핵심적인 캔들은 꼭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강의를 드렸었죠. 그리고 자료도 공개방에 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캔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하셨었는데 캔들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미세적인,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캔들을 분석함으로써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캔들 하나만 모든 것이라고 보면은 안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추세를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드릴 겁니다. 다만 이동평균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또 그 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이동평균선을 해석하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한테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한 툴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이동평균선,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신뢰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은 일단 어떤 특정일 기간 동안에 그 주가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 함은 5일간의 주가 평균값을 평균해 놓은 값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5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좀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20일간의 주가 평균값을 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거는 바로 많은 분들이 생명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 선으로 많이들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와 수급이 동시에 교차하는 급소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 그리고 단기 이상의 어떤 추세 흐름 속에서의 추세를 파악하고 수급을 파악하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한다. 근데 이 또한 역시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약간 패턴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하는지 돌파하는지 무너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24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중장기 그러니까 추세선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일 이동평균선은 약
3개월간에 우리 한 달 약 한 20일 거래일이기 때문에 약 한 3개월간의 주가 평균값을 나타낸 그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중기적인 추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또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중기 이동 평균선이 살아있는지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런 중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 추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주가 흐름을 분석하실 때 꼭 분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121선과 241선 말씀 안 드려도 장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앞전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라 그랬죠.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역시 이동 평균선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추세라는 건 그럼 뭐냐?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횡보 국면 방향성을 잡지 않은 추세, 위쪽과 아래쪽으로의 방향을 잡지 않은 횡보 추세도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이 움직임, 결국 이 세 가지밖에 없죠. 상승 아니면 하락, 하락 아니면 횡보, 이 딱 세 가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추세라는 것은 결국 이 주가가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한 이후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배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정배열 국면이라고 정배열 구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바로 이런 상태가 상승 추세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을 공략한다면 아무래도 수익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장기 평선이 하락 추세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단기 평선은 이미 장기 평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바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자리들이 바로 위험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후에 기술적 반등을 조금 보여주지만 결국은 장기 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추가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락 추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하방으로 분산이 일어나는 바로 이런 구간들이 약세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자리들, 이런 구간이 트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물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을 보이다가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 바로 이 장기 추세선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접어드는 약간 기울기가 계속해서 꺾이는 이런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다시 무너지는 그런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상당히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평선에서의 수렴과 분산인데요. 자, 제가 가끔 주가는 아무리 급등을 하더라도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주가라는 거는 결국 움직임을 보면은 수렴과 분산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평선에서부터 이격이 벌어지면서 분산이 일어나게 되면 급등했던 주가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에 수렴하려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죠. 그래서 수렴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분산이 일어나고요.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평선에 대한 특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전반적으로 다 겹쳐 있는 이 구간,
바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수렴하고 모여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어떤 모멘텀이나 수급이 붙어줬을 때 주가는 강하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는 바로 정배열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분산이 일어나게 되죠. 이평선이 한번 수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분산이 일어나거나 하방으로 분산이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수렴과 분산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하방으로의 하락 분산을 보여드리고 있죠. 예. 수렴했다가 이평선이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거나 돌발 악재가 터짐으로써 기대 심리가 꺾이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게 되죠. 신라젠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바닥권에서의 어떤 이평선이 수렴하는 한동안 바닥을 다졌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형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는 급락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분산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평선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핵심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아시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자, 골든 크로스가 뭐냐, 데드 크로스가 뭐냐, 상당히 중요한 급소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소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트 분석을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 다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노리실 때는 약간의 보이지 않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예. 그리고 반대로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하방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아래로 돌파하는 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그만큼 힘이 좋다는 것이죠. 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를 뚫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 데드 크로스는 그만큼 저항 자리, 쉽게 말해서 저항 자리는 뚫리면은 반대가 되죠. 지지 자리가 되는 거고, 지지와 저항은 동전과 앞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자리는 지지해야 될 자리인데 지지할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밀렸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주가는 다시 이제 지지 자리가 아닌 저항 자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단기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죠.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만의 분석 툴 그리고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5일 이동평균선은 얼마든지 쉽게 상승과 반등 자리가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방향성이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전략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60일이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이거는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매수 맥점을 잡으실 때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
이미 주가가 골든 크로스,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주가는 이미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보다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먼저 고점을 형성하고 분산이 일어난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자리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밀리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히려 수렴하는 것이죠. 이동평균선에. 그래서 실제로는 골든크로스가 이평선은 늦게 가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갔기 때문에 오히려 골든크로스 자리에서는 주가는 밀릴 수 있어요. 다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고 방향성이 상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주가가 눌렸을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골든 크로스 자리에서 분산으로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매수를 기다리시는 게 좋다. 그때는 조정이 나오는 걸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분석하실 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래서 바로 매수 자리다,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동평균선을 공부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치고 조지프 그랜비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동평균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급소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또 한 번 강의를 드릴 건데요. 그랜빌의 8법칙이라 그래서 매수 타이밍의 4가지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의 4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나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하는 걸 참 어렵다.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나. 타이밍 잡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랜빌의 8법칙을 잘 공부를 하시면 주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차트 실전 투자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그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몸으로 실천으로 몸소 익히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랜빌의 8법칙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랜빌의 8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